현대시 봅시다. 자, 윤동주의 소년입니다. 자, 간단하게 볼 거야. 자, 일단 처음에 그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자, 이 지점 보이지?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 제시했고, 근데 표현법으로 좀 보자면 이 슬픈 가을이 단풍잎 같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간단하게 보자면 뭐 직유법일 텐데 이 뒤에 좀 더 중요한 건 이 슬픈 가을이 지금 뚝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 좀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방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시의 시작이 추상의 구체화라는 거 좀 기억해주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다음 줄엔 체크 한번 해볼게. 이제 단풍이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말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배경 먼저 얘기해 놓고, 그러니까 그러니 주변에 이제 뭐 단풍잎도 떨어져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단풍잎이 떨어져 나온 자리도 보고, 이제 그렇게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보다 보니, 이제 그 위에, 하늘이 있네라고 화자가 인식하게 됐다.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지금 체크한 이 지점에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이제 화자의 모습이, 뭐 상황이라고 해도 좋겠네요. 이제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즉, 화자는 뭐 하고 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알겠죠? 단풍잎이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 같은 걸 보면서, 가을이구나, 뭐 이런 얘기 한번 했다가, 이제 그렇게 그 위에 이제 파란 하늘을 바라보게 된 거야. 음. 이제 그 뒤로는 정말 윤동주식의 그 너무 아름다운 접근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좀 단순하게 이렇게 좀 분석하는 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는 정도입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접근 방식이 그 뒤에 나타나죠. 자, 간단하게 이제 우리는 보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을 보니 체크해 볼게요. 이제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들어. 음. 그리고 또 볼을 쓸어 보니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나. 음. 자, 정리 바로 하면서 갈게. 자, 일단 처음에 하늘을 바라봤잖아, 그치? 자,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내 눈썹에, 사실 눈썹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눈썹이나 나의 손바닥에, 자, 하늘을 바라보다 보니 이렇게 내 눈썹이나 손바닥에 그냥 그대로 파란색이 물이 드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그냥 하늘의 색이잖아. 음, 하늘의 색깔이 그대로 물들다. 이렇게. 음. 자, 이제 그렇게 하늘의 색깔이 그대로 내 손바닥에 물이 들었어. 자, 그러니까 어때? 난 뭐 하늘을 계속 쳐다볼 이유는 없어. 내 손바닥에 하늘의 색깔이 그냥 그대로 물들었잖아. 난 그럼 이제는 손바닥을 바라보면 되거든. 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요. 자, 그렇게 손바닥을 보다 보니까 어때? 맑은 강물도 보이고 또, 이 사랑처럼 슬픈 얼굴, 즉 순이의 얼굴도 보이게 됩니다. 음. 자, 그렇게 이제 손바닥에서 이제 결국 뭐가 보인다? 강물과 음, 이 순이의 얼굴이 보이게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래서 어때? 중요한 단어 사실 다음에 나오는데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는다. 자, 이 황홀히라고 하는 게 결국 이 순이 내가 손바닥을 보다가 떠올리게 된 그 순이 얼굴에 대한 정서, 순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예요. 음, 순이의 얼굴에 대한 화자의 정서. 더 다른 말로 말해서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한 화제의 정서죠. 화자는 지금 기분이 어때요? 황홀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그 얼굴은 어려 있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행위가 눈을 감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그래도 얼굴은 어리지. 그치? 어디에? 내가 눈을 팍 감았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얼굴은 어린다라고 하려면 어디에? 내 마음에라고 해야겠지. 소년의 마음에. 그래. 되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강물과 순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뭐 했다?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았다. 음. 사실 기쁜 마음으로 눈을 감았을 거라고 봅니다. 내 손바닥에 내가 사랑하는 그런 순이의 얼굴이 딱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으면 이제 그 순이는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지. 내 마음으로. 알겠죠? 내 마음에 가둔 게 되겠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눈을 감은 이제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대상의 모습이 화자의 내면에
결국은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응. 너무 좋은 시였고요. 어, 이렇게 짧게 5분 정도의 후다닥 봐야 하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길이감은 있어 보이지만 이 시는 좀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손택수의 그 나무의 꿈인데요. 일단 처음에 그 나무의 꿈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좀 힌트가 나온 거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잘하면 뭐가 되고 싶니? 자, 이거 나무에게 한 말이다. 나무에게 꿈을 물어본, 꿈을 물어본 것이다. 음.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나무라는 대상을 무엇으로 활용했다? 무인화된 청자로 활용했다는 게 더 중요하겠지. 그럼 나무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제 그래서 이 시는 나무라는 시적 대상이 바로 청자, 즉 무인화된 청자입니다. 음.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뒤로는 너 의사 되고 싶니? 책상 되고 싶니? 계단도 있는데, 막 이러면서 다락방도 있고, 뭐 창문도 있고, 뭐 그럽니다. 그쵸? 그러면서 배도 있네?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 체크한 것들이 화제가 떠올리고 하는 그 어쩌면 나무가 되고 싶어 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꽤 길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화제가 생각할 때 그 나무가 되고 싶어 할 것들로 여겨지는 대상들, 뭐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하면 그런데, 되고 싶어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법은 간단하게 이제 열거법이겠네요. 음. 너 의자 되고 싶니? 책상 되고 싶니? 계단도 있구나. 아, 그 계단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도 있네. 다락방 생각하다 보니까, 창문들도 있구나. 막 이러면서. 어쩌면 바다 보는 게 꿈이면, 배가 되고 싶을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음. 자, 이제 그러다 좀 다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장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 그래서 사실 이 두 줄에는 화자가 어쩌면 나무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치? 그래서 꿈을 이루지 못한 모습도 지금 하나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넌 어쩌면 장작이 되어서 이제 눈을 감을지도 몰라. 이렇게. 자, 그런데 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하늘을 날고 있는 거고, 누군가의 몸을 데워준 뒤에 뭐 피어오르는 거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꿈을 이루지 못한 모습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누군가를 데워주고 피어오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남과 가지고 있는 어떤 희생적인 모습이다라고 풀어내도 뭐 괜찮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는 비록 꿈을 이루지 못하고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도 고귀한 거야.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나무의 희생에도 이런 고귀한 의미를 부여했네요. 음. 자,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데 지금 너의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 지금 저 바람 소리 들어봐. 너 지금 바람이랑 같이 있구나. 그래. 지금도 바로 너야.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선생님이 묶은 이 지점에는 이 현재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했고요. 자, 현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지금의 모습도 같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여러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 꿈은 또 이루면 이루는 대로 또 가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또 꿈을 이루지 못하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마저도 또 결국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꿈을 떠나서 지금의 모습, 이제 마무리는 지금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금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이 지금의 어떤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한 겁니다. 자, 이제 문제인데요. 자, 가나의 표현상 특징이잖아. 자, 가나, 반어적 표현, 자, 이랬는데, 자, 어디에도 가나는 없었고. 자,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종교람의 반복. 그러니까 달리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죠. 선생님이 지금 외우진 못해도 지금 둘 다 뭐 있었어요. 그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가에도 동일한 종교람이는 반복되고 있죠. 이런 거. 자, 떨어진다. 펼쳐져 있다, 든다. 그치? 음.
그리고 뭐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나도 지금 너 뭐가 되고 싶니? 니 보이죠? 자, 이렇게 이걸 달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자, 둘 다 그랬습니다. 음. 자, 그다음 가나 모두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염이 이랬는데 일단은 연미는 뭐 어디에도 없었고요. 자, 이 의인법만 가지고 보자면 이제 이 의인화는 가에는 없었고 나에는 의인법이 베이스잖아, 그치? 자, 의인법이 이 시에서의 어떤 표현법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음. 자, 뭐 답은 4번이었죠. 가나 모두 시어의 연쇄적인 활용을 통해서 시상을 발전시킨다. 자, 일단 시 읽을 때 선생님이 연쇄적이다 뭐 이런 뭐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실제 가에서 시어의 연쇄적 활용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그 연쇄적 행동이죠. 자, 연쇄적인 행위를 표현하면서 이제 그렇게 연쇄적인 시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쵸? 내가 하늘을 바라보다 보니 그렇게 해서 내 눈썹과 손바닥도 파래져.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파래진 이 손바닥에 결국 또 강물이 이렇게 보이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어떤 연쇄적인 행위를 표현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어가 뭐 똑같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알겠죠?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나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죠. 이제 나도 시어를 연쇄적으로 좀 활용했다. 뭐 이런 거. 뭐 계단, 다락방, 창문, 뭐 이런 거. 이해됩니까? 일단 계단도 있겠지.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 아, 그 다락방에는 창문들도 있구나. 뭐 이런 식이잖아. 그치? 의자, 책상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이 계단, 다락방, 창문, 뭐 이런 거. 자, 이 지점에 좀 연쇄적으로 시어를 활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됐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44번 문제 바로 넘어가 보시면 뭐 답은 바로 1번이니까요. 일단 기억은 하늘인데 소년의 정서를 환기하는 소년의 정서를 떠올리게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한다. 뭐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고요. 나머지 뭐 다 틀렸습니다. 자, 기억이 거부하고자 하는 세계니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니 자, 그다음 니은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자, 니은이 바다예요. 그쵸? 문맥을 잘 보시면 이제 바다를 보는 게 만약에 꿈이라면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지금 니은 같은 경우가 너가 처한 상황이니? 지금 화자가 바다를 보고 있나요? 아, 지금 나무가 바다를 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음. 또 5번 같은 경우에도 너의 성찰이 이루어진 이후니? 지금 화자가 떠올리고 있는 나무가 혹시 되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나열인데, 지금 성찰이 이루어진 이후 너가 처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 45번에 다 적절한 내용들이 뭐 네 가지나 있으니까요. 자연스러운지 보세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눈썹이 파란 물감이 들었네, 라는 이런 표현들이 좀 자연물에 동화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말 자연스럽습니다. 그다음 맑은 강물에 어린 얼굴에는 이제 순이에 대한 이제 소년의 그리움이 좀 맑은 강물에 왜 순이의 얼굴이 어려 있는가야. 그럼 당연히 이제 순이를 좀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니? 라는 질문인데 가능하잖아. 자, 3번 같은 경우에 나의 의자, 책상, 한 줌재 등은 요렇게 묶어가지고 이미 벌써 마음에 안 들어, 그치? 자, 의자, 책상, 한 줌재 등은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쵸? 자, 의자, 책상까지 자, 대상이 꿈을 꿀 것으로 여겨지는 것, 뭐 가능한데 한 줌제는 아니잖아요. 자, 아시겠죠?